동양에서 동양학의 붐이 일어난 거는 사실 동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서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서양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윤리가 없는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저렇게 빨리 나타나는가. 공자한테서 그렇고 노자한테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철학을 구축하는 사유의 어떤 원천, 철학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거죠. 사유가 진실이 아니라 경험이 진실이에요. 노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유와 무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 세계는 유무의 상호 의존 관계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을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대립면의 관계로 되어 있다. 이 관계성을 정치 영역에 응용하자. 삶의 영역에 응용하자. 윤리적 삶에 응용하자 하는 것이 노자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늙지 마세요. 늙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 이 사람이 늙을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늙지 않은 안 늙기로 저하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늙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이렇게 병상에서 좀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효도라는 걸 정말 못 해봤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효도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자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전번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노자 사상의 기본 구도는 이 세계는 대립되는 것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되는 것들이 조합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이 말을 노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무상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유무상생이에요. 유무상생. 정말 착하시네요.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다 하세요. 자, 노자를 이해할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유무상생해야 돼요. 누가 옆구리만 찔러도 유무상생해야 돼요. 유무상생. 유무상생이란 뭐야?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와 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유와 무의 조합으로. 그러면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도라는 글자로 표시했어요. 도라는 글자로 표시하고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이라고 표시해요. 일. 그러나 노자의 일은 스테인레스 젓가락같이 생긴 일이에요? 아니면은 새끼줄같이 생긴 일이에요? 새끼줄같이 생긴 일이에요. 노자 철학은 순결한 철학이에요? 아니면은 더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 순결한 철학이에요? 안 순결해요. 잡종이에요. 아주 맑고 청아한 철학이에요? 탁한 철학이에요? 이건 좀 혼돈이 있겠지만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노자의 사상은 순종 철학이 아니라 잡종 철학이에요? 유무상생이니까. 와, 이거 천재들이 한 500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 맑은 이유는, 땅은 왜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땅이 이렇게 있는가? 만물이 어떻게 왜 살아있는가? 이 대립면의 긴장을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것이다. 장차 통치자도 쫓겨날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과감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그 말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노자의 도덕경 안에 있는 한 장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더 이해하도록 하죠. 자, 3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를 얻어서 된 것이 있다. 이 하나는 이 일을 네 글자로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유무상생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대립면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것들이 있다. 세계가 그러하다. 그 말이야. 자, 하늘은 이를 얻음으로써 맑다. 하늘이 맑은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해서 하늘이 서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네 글자로 뭐예요? 유무상생. 땅은 왜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땅이 이렇게 있는가? 그건 뭐예요? 유무상생의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립면의 구조 속에 서 있기 때문이다. 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신은 이를 얻어서, 다시 말하면은 대립면의 긴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은 신령스럽다. 영험하다. 계곡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다. 채워진다. 계곡이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무상생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어떻게 왜 살아있는가? 만물에 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도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대립면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대립면의 긴장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 있다. 살아있다. 후왕, 통치자는 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취지, 이 말은 뭐냐? 그것이 뭔 말인지 좀 더 설명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설명해 보겠다. 자, 제가 이렇게 안 읽고 설명해도 다 괜찮죠? 예. 천무이청. 그런데 그 자세히 좀 이제 앞에 말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다. 만약에 하늘이 무의, 그침이 없이, 끊임이 없이 맑아지려고만 하면, 하늘이 그침이 없이 계속해서 맑아지려고만 하면 장공열, 장차 하늘은 파열돼 버릴 것이다. 쪼개져 버릴 것이다. 땅이 계속 단단하게 이렇게 안정만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땅이 안정만 유지하려고 하면은 장공발, 장차 쪼개져 버릴 것이다. 신이 계속해서 영험하기만 하려고 하면, 신령스럽게만 하려고 하면은 장차 신은 믿음이 약해져 버릴 것이다. 신이 계속 신령스러운 척만 하면은 신은 신통력이 고갈돼 버릴 것이다. 계곡이 끊임없이 텅 빈 계곡은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계속 채우기만 하려고 하면 종래는 말라버릴 것이다.
자, 만물이 계속해서 살려고만 하면 장차 멸종해 버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통치자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계속 자기를 고귀하게만 유지하려고 하면은 장차 뭐예요? 도태될 것이다. 장차 뭐예요? 물러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계는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립면의 긴장을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것이다. 통치자마저도,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마저도 자기가 높다고 해서 계속 자기를 높게만 고귀하게만 유지하려고 하면은 장차 통치자도 쫓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귀함은, 고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밑에 기초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통치자는 스스로를 일러 뭐라고 하냐? 고인, 과인, 내지는 불곡인, 그렇게 불러. 짐도 그림자라는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라는 건 뭐예요? 고.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라고 그러죠. 통치자가 왜 고인이라고 하는가? 왜 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 과죠. 불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곡식을 번창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곡식을 번창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나쁜 말이에요. 통치자는 나쁜 말을 가지고 자칭을 해요. 자기를 불러. 왜? 항상 자기를 낮게 부르면서 나의 이 고귀함이 낮은 것, 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통치자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자기가 다 대신 지는 거예요.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가 자기 개인적인 도덕적 어떤 명분과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것은 못하겠다. 통치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가끔 비도덕적인 전쟁도 해야 되고 가끔 비도덕적인 어떤 일도 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자기 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통치자는 항상 자기를 가장 낮은 말로 자기를 불렀다. 이게 뭐냐? 통치자는 통치를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이 시계를. 반대되는 것들의 조합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라. 그 철저한 인식만이 너의 고귀함, 그것이 유지될 것이다. 통치가 잘 될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의 호칭부터 가장 낮은 단어로 부르자. 차, 비, 천이 뭐냐? 자, 이것이 통치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않아요? 네. 자, 그러므로 치, 수의 무예. 수예는 몇 줌 되지도 않은 명예. 이 말은 뭐냐? 별것도 아닌 명예. 그러니까 뭐냐? 어느 정해진 시각에서 보면은 대단한 명예 같지만 좀만 넓혀서 보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줌 되지도 않은 이 명예를 지키려다가 무예, 명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불욕, 하지 마라. 하고 싶어 하지 마라. 뭐냐? 녹록여옥, 구슬처럼, 옥처럼 빛나려 하지 마라. 낙락여석, 돌처럼 소박하라. 돌처럼 소박하라. 이 말은 돌처럼 소박하라. 이 말은 우리가 도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광이불료, 화광동진이에요. 광이불료란 뭐냐? 빛이 나지만 눈부시지 않는 거예요. 빛은 있지만 눈부시지 않는 거예요. 화광동진, 자기 빛을 다른 흙먼지들과 함께 쫙 펼쳐서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돌처럼 소박하라 하는 거는 그냥 꾀죄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차라리 좋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소박함은 왜 소박하냐? 빛이 난다는 거는 하나의 방향으로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대립면의 긴장을 자기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떤 하나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구슬처럼 빛나지 않는다. 그 대신 돌처럼 소박하다. 뭐냐? 광이 분류하다.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다. 빛나되 그 빛이 다른 하찮은 먼지들과 조화를 위해서 이루어서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39장에서 우리는 이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 혹은 대립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았죠. 하늘이 저 높은 곳에서 저렇게 푸른 이유는 대립면의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땅이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긴 시간을 편안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거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대립면의 긴장을 유지할 때다. 그런데 땅이 튼튼하기만 하려고 계속 나아가면은 결국 쪼개져 버릴 것이다. 하늘이 맑아지려고 하면은 장차 쪼개져 내려볼 것이다. 이 세계는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노자의 기본적인 전제론이에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 일을 그 다음에 또 글자 도. 일은 뭔 기줄이에요? 새끼줄이죠. 새끼줄이에요. 스테인레스 젓가락같이 그런 순수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일이죠. 자, 이 대립면의 긴장을, 이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옥처럼 빛나지 않고 돌처럼 소박하다. 돌처럼 소박하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부지자 불감이야. 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과감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거예요. 경계를 품은 사람은, 예술 품은 사람은 과감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서 깨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사랑해서 깨져요.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건 노자는 지라고 하지 않고 명이라고 그래요. 명. 도가에서는 지는 항상 부정합니다. 명의 단계로 가야 된다. 명. 사랑과 이별이 한 세트라는 것을 개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계예요. 흔히 우리들 그 지행합의를 이야기할 때, 알면 바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요. 알면 바로 행한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공통되는 하나의 것이 있다면 뭐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지적인 토대가 좁아요. 자기 의견이 과감한 사람일수록 지적인 넓이가 좁아요. 경계를 품은 사람은, 예술 품은 사람은 과감하지 않아. 진리라는 확신을 함부로 갖지 않아.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거야. 자, 여기서 무식하다 하는 말은 뭐냐? 무식하다. 대립면을 함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사랑. 우리가 흔히들 사랑은 서로 감정이 좋고 뭐 이렇게
뭐 그 사람만을 위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사랑은 이별까지를 포함해서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한 세트예요. 이게 사랑의 한 세트예요. 물론 이것이 이별의 한 세트이기도 하죠. 이별과 사랑은 우리가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랑은 사랑대로 있고 이별은 이별대로 있는 것 같지만 세계의 진상은 사랑과 이별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자, 어려서 저는 개를 길러봤는데요. 개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디서 하나 구해 오시면은 개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너무 귀여워서 그냥 내 방식대로 먹이고 뽀뽀하고 그냥 안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개 예뻐하지 마라. 예뻐하면은 손 타서 죽는다. 손 타서 죽는다. 개를 너무 예뻐하면은 손 타서 죽어요. 손 타서. 대부분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서 깨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사랑해서 깨져요. 너무 사랑해서 깨져. 너무 사랑해서. 하루에 전화 5통 안 하면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려고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자 보냈는데 10분 안에 답이 안 오면은 10분 안에 답이 오면 웜살 어디 갔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해서 진짜 거기 있어? 자, 화상통화 해보자. 대부분의 사랑은 너무 사랑해서 깨져요. 대부분 사랑. 어떤 동작도 대립면의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깨져요. 자, 예. 이 지라는 글자가 아주 재미있는 글자예요. 이제 지라는 글자 풀이부터 해보죠. 지라는 이 글자는 보통 우리가 지혜, 그러면 지식과는 다른 좀 더 높은 깨달음이 있는 암, 이걸 우리가 지혜하면서 저 글자로 표시하죠. 그런데 원래 저 글자는 고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하라는 저 책 있죠. 저 뒤에 제 앞에 이하라는 책은 고대 개념도 설명하고 물건도 설명하고 땅도 설명하고 뭐 다양한 것을 설명하는 아주 고대 사전이에요. 그 사전에 지라는 어떤 사람 지라고 하냐면 단혈지인, 구멍이 있는 사람을 지한다고 해서 구멍이 뭐냐면은 좁다란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지라고 그랬어요. 좁다란 구멍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전문가죠. 전문가. 좁다란 구멍으로 전문가. 그 다음에 이건 밑에 있는 거 뭐냐?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리가 잘 갖춰진 거. 이것을 지라고 그랬어요. 자, 지라는 개념이 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노자는 저 지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노자가 볼 때 지라는 것은 제한적인 암이고 구분해서 아는 암이에요. 자, 구분해서 아는 그것이 뭐냐? 노자는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서 지인자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렇게 지라고 그래요. 적당하게 아는 거라고 그러고.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것을 명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아는 거. 자, 타인을 알 때 중간에 매게 되는 것이 자기의 내적 능동성이나 내적인 어떤 상태겠어요? 아니면은 개념이겠어요? 타인을 알 때는 되게 개념이 작동하죠. 개념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다 개념이 돼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야? 자기는 구체적인 느낌이 있는 존재죠. 그렇죠. 자기는 구체적이요, 자기한테. 자기는 자기한테 구체적이야. 유무상생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알미, 자기에서 시작되는 것, 자기에 대한 알은 항상 뭐예요? 실제적인 알미예요. 실제적인 알.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실제적인 암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항상 뭐예요? 관념, 이념, 가치관을 가지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그냥 좀 대충 아는, 이렇게 적당하게 아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건 노자는 지라고 하지 않고 명이라고 그래요. 명. 도가에서는 지는 항상 부정합니다. 지, 알지자 할 때 지는. 부정하고 그 대신에 어느 단계로 가야 된다고 말하느냐. 명의 단계로 가야 된다. 명. 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명이라는 글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해와 달로 되어 있죠. 해와 달. 해를 해만 아는 것은 지예요. 달을 달로만 아는 것은 지예요. 해와 달을 한 세트로 아는 것이 명이에요.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것은 지예요. 이별을 이별로 아는 것은 지예요. 사랑과 이별이 한 세트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명이에요. 자, 사랑과 이별이 한 세트라는 것을 개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 이것이 우리가 한계예요. 모든 개념으로 만든 것들은 다 단일한 의미 속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만 이 세계는 단일한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립면이 항상 곤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념하는데 여간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를 말할 수 없다. 도를 개념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도가 너무 초월적이어서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는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면의 공존 자체는 개념화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대립면의 공존으로 이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면의 공존을 자기가 수용해야 되고, 대립면이 공존되는 이 긴장을 내면적으로 유지하고 정신을 그렇게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럼 지라는 것이 어떤 거죠, 뭐죠? 논어 안연편에 보면은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봐요.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람을 아는 것이 뭐냐? 부지연.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애매하죠. 말을 모르면. 개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자, 공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행위 원칙은 뭐예요? 예죠. 예. 그런데 자, 예에 맞추어서 하는 행위를 해야 인간이 인간으로 계속 성숙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예라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진짜입니다. 우리 둘째 놈이 어려서 그렇게 예쁜 짓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유치원 갈 때도 그냥 땅을 밟으시는 것이 그냥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고 보듬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학생으로서 대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라.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는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갔다 와서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도 이제 학생이 된 기분에 그렇게 재밌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가는데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안고 달려가고 싶은데 참고 이제 갔다 오너라 해서 보냈죠. 그래서 갔다 와서 또 뭐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빠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인사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인사할 줄 뻔히 알면서 뭘 그걸 다 해야 되느냐. 뭐 아는 사이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잡아왔죠. 이렇게. 그래서 예라는 것은 습을 해야 돼.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하시고 있다가 나가셨어요. 5분 안에 들어와. 그러면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금방 나가셨어. 또 앉아있다 선생님이 또 1분 있다 들어오면 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앉아있어가지고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서 왜 가만 앉아 있냐 그러면 이랬을 줄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해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 훈련하기가 반복할 수라는 거예요. 이 반복 훈련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과 나는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의 정도를 표시한 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개념이에요. 구분의 내용을 표시한 말이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공자에서는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어느 좌표에 있는가, 어느 좌표에 있는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삼촌이면 삼촌으로서 대하고 사촌이면 사촌으로서 대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분된 어떤 상태를 개념화해낸 것. 그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서도 사람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그 논어 체계 속에서 봤을 때 지라는 것은 뭐예요? 구분된 암이에요? 관계된 암이에요? 구분된 암이죠. 구분.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긍정해요. 구분을 해야 돼. 촌수를 구분해야 돼. 직책을 구분해야 돼. 그 구분된 상태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가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는 좌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좌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야? 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이 계속 성숙해 간다. 이게 이제 육아의 믿음이죠. 근데 노자는 그런 구분된 알무로는 항상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는 대립면에 긴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대립면에 긴장으로 되어 있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나도 대립면에 긴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와 순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기초다. 제 키는 커요, 작아요? 아직 모르죠. 광신. 대개 광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협소한 믿음에서 와요. 이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한계에 부닥친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항상 한쪽에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긴장은 뭐냐? 내가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자 도덕경 안에는 봄날 얼음이 풀리듯이 하라. 봄날 얼음이 풀리는 걸 보셨어요? 겨울에 올라가서 보면은 얼음이 풀릴 때 보면은 이게 물도 아닌 것이 얼음도 아닌 것이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경계가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경계가 모호한 것 그것 자체가 세계의 실상이다. 경계에 서 있는 그 모호함을 분명함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품고 그 긴장 상태를 그대로 품어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봄날 얼음이 풀리듯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유무상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연결되십니까? 이 세계는 대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일 긍정적인 글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현이라는 글자예요. 현. 우리가 먼저 거물현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의미는 가물현이에요. 가물현. 현이라는 글자는 검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가물가물하다는 말이에요. 가물가물하. 무엇이 가물가물하냐? 경계가 가물가물해요. 경계가. 그것이 뭐야?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도덕경 안에는 손님처럼 행위하라. 손님처럼. 왜 손님처럼 행위하라? 자, 본질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본질을 가진 것은 항상 그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주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것도 주인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대립면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손님이에요. 유는 무에 대해서 손님이고 무는 유에 대해서 손님이에요. 그렇죠. 자, 유무상생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 키는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작은 키라고 하신 분은 거짓말 하신 거죠? 제 키는 커요, 작아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런데 내 키를 내 손톱하고 비교한다. 참 비교를 초라합니다만은 내 손톱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제 키가 커요, 작아요? 내 키는 손톱하고 비교했을 때 비로소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마이클 조단 옆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키는 커요, 작아요? 작죠. 나는 비로소 작아지죠. 왜 작아졌어요? 마이클 조단 때문에 작아졌죠. 내가 큰 이유도 손톱에 있고 내가 작은 이유도 마이클 조단한테 있어요. 나는 키가 크다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손님이고 키가 작다는 상황 속에서도 손님이에요. 나는. 이 세계는 다 그렇게 돼 있다. 자, 이런 대립면에 긴장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과감하지 않아요. 광신하지 않아요. 광신. 대개 광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협소한 믿음에서 와요. 광신이 안 나. 자, 사부지자 불감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광신하게 하지 마라. 광신하지 마라. 왜? 세계는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중해진다. 여러분들 그 정호승이라는 시인 아시죠? 정호승이라는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 중에 그 거미줄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거미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단이 저는 아주 재밌어요. 그 두 번째 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제가 틀리면 스마트폰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입에 거미줄을 쳐도 거미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진실은 알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다. 진실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진실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을 때다. 끝. 근데 이게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자기가 가진 진실이라는 확신은 그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후에서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과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이 진실은 왕왕 광신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내공을 작동시켜서 여기서 만들어낸 이 긴장이 오히려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진정한 진실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공입니다. 내공. 쉽게 확신하지 않는 거는 내공이에요. 그 내공이 뭐냐? 대립면의 긴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거죠. 자, 그 노자는 다언삭공이라는 말을 해요. 다언삭공. 말이 많으면은
쉽게 궁색해진다. 말이 많으면 쉽게 궁색해진다. 말이 많으면 쉽게 궁색해진다. 그래서 뭐예요? 불려, 문법만 수중,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무상생의 중간이에요. 대립면이 긴장이 서 있는 그 칼날이에요. 자, 다은 삭공, 말이 많, 여기서 말이라는 건 뭐예요? 개념이죠, 개념. 개념. 적게 말하는, 개념화된 거. 이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한계에 부닥친다. 전번에 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제 어떤 친구하고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창의적인 제 친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새로운 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그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참 그 고민 참 좋은 고민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참 있다 이제 술이 몇 순배 돌고 난 다음에 요즘 자기가 재미가 붙었대요. 무슨 재미냐? 뭔가를 배우는데 정말 재밌다는 거야. 배우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창의적인 일 못하겠다. 이 나이에 아직도 배우는 것이 즐거우면 그게 되겠냐? 배우는 것이 즐거우면 되겠냐? 우리가 배움이라는 거, 평생 동안 배움을 늦추면 안 된다. 여러분들 배움을 늦춰야 돼요. 뭐냐? 배우는 거는 좋은 일이죠. 배우는 거는 좋은 일인데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배우는 것이 자기 DNA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평생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배우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표현하기 있는 거죠, 표현. 인생은 표현해도 되느냐, 표현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무조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자기 표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배우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표현하는 능력이 거세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배울 때도 항상 이것이 나의 표현을 위한 조그마한 수단이다고 생각해요. 조그마한 수단. 여러분들 배울 때 저를 볼 때 이렇게 우러러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내려다봐야 돼요. 내려다봐요. 좋아,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왜? 그 소리 듣고 나는 나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자, 학생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죽어라고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표현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기를 표현하려는 내적 배짱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하려는 그런 내적인 충동이 점점 거세되고 공부하는 내용으로 점점 채워질수록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바보가 돼 있어요. 남의 말 쫓아다니면서 듣고 남의 글 죽어라고 읽는 것일수록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배움은 어느 순간에 양이 줄어야 돼요. 배움은 끊어버려야 돼요. 배움은 끊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지금 젊은 학생들이 공부 이 세계에 공부 열심히 해란 말이 그렇게 많이 횡행하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눈에서는 야수의 눈빛이 사라져요. 남한테 들은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자기 눈에서는 짐승의 눈빛이 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항상 한쪽에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긴장은 뭐냐? 이것은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노자는 뭐라고 했냐? 그것을 뭐냐면 자율이라고 해서 자율. 내가 나를 조율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이념과 신념은 항상 한쪽이에요. 항상 한쪽. 대립면에 긴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념과 신념으로부터 자기는 벗어날 수 있고, 그때 드러난 자율적 주체는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긴장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내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듯이 죽을 때도 짐승의 눈빛으로 죽으리라. 야수의 눈빛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리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